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과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차 함수라든가 2차 함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와 같은 고차 함수, 모든 다항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을 갖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항 함수에 한해서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우기 위해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개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증가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된 형태랑 이렇게 된 형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아이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 아이는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는 어떤 닫힌 구간에서만 따져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증가함수란 x1과 x2가 있어요. 어떤 그 a랑 b라는 닫힌 구간 내에 어떤 아무런 점 x1과 x2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fx1하고 fx2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x가 커질 때 y값도 똑같은 방향으로 x값이 큰 값을 집어넣을 때 y값이 크다면 이 아이는 x가 커질 때 y값도 자동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아이를 증가한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x1이라고 두고 여기를 x2라고 놨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fx1이고 fx2일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해 가는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가질 때 이 아이를 증가한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똑같이 증가함수겠죠?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 두 가지를 잡았을 때 여기가 x1이고 x2에서 x1보다 x2가 더 클 때 이렇게 fx1보다 fx2가 더 크게 되면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무슨 함수이다? 증가함수이다 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소함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감소함수다 라고 했다고 치면 x1보다 x2가 큰 건 똑같을 거예요. 어떤 구간 내에서 임의의 두 점, 아무 두 점이나 잡아왔을 때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fx1과 fx2를 구별할 때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큰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해 갈 때 y값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향해 갈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아이가 그 구간에서 뭐 한다? 감소합니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우리는 지금 미분법, 도함수와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도함수라는 것은 그 각각의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만약에 도함수다. f'x라는 것은 이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 값을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증가한 함수일 때 제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고 치면 오른쪽 위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도함수의 값이 양수인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쯤에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쳐도 어때요? 양수죠. 자, 이쯤에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해도 양수예요. 자, 제가 이쯤에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해도 양수, 이쯤에서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해도 모두 양수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이 아이는 각각의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오른쪽 위로 향해 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향해 가는 그래프, 그쵸?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해 가는 모든 지점을 연결하면 이 아이는 결국은 어때요? 오른쪽 위로 향해 가는 당연히 무슨 그래프가 될까요?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아이들만 모아놨다고 치면 그럼 이 아이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제가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으면 음수죠. 자, 이 지점에서, 만약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는다고 해도 음수. 자,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도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잡아도 접선의 기울기 값 자체가 지금 음수인 거예요. 그쵸? 아,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자, 접선의 기울기가 한 이쯤 지날 때 뭐 이렇게 음수. 그쵸? 내가 이쯤에서도 기울기가 음수, 이쯤에서도 기울기가 음수. 그쵸?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당연히 이 아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아이들만 모아놨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구간에서 뭐 할 거예요? 감소한다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와 자,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 값 자체가 0보다 크다는 건 오른쪽 위로 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들의 모든 x값들을 모아놓으면 이 아이는 결국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는 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쵸?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들을 모두 모아놨다고 치면 그 그래프는 감소할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정리한다고 치면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 그때 이 x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아무런 x값을 갖고 왔을 때 이 닫힌 구간에 해당하는 어떤 x값을 갖고 와도 그 지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아이는 증가합니다.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이 닫힌 구간 A에서 B 사이에 해당하는 어떤 x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을 때 그 기울기 값이 음수가 된다면 이 그래프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였다고 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반대인 역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자 P이면 Q이다. 요 아이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가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갈 때 어떤 아이가 증가함수라면 그쵸? 자, 우선 일단 요 아이는 맞는 거죠. 어떤 아이가 증가함수일 때 그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도함수를 봤더니 그 도함수의 부호가 늘 양수일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더란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어느 지점마다 다 봐도 지금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이죠. 그쵸? 하지만 이 아이에 요 아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반례가 있어요. 요 반례를 딱 하나 정도만 여러분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자,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는 0일 때 0을 지나가고 1일 때 1. 그쵸?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양수일 때는 계속 커지고 자, 음수일 때는 계속 작아지는 이렇게 된 형태예요.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임의의 점 x1과 x2를 딱 비교해 봤을 때 x1에서 x2로 흘러갈 때 y값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로 가고 있는 구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맞아요?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증가함수라면 그 아이의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라고 했다고 치면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이 아이의 도함수가 어떻습니까? 얘는 3x의 제곱이에요. 자, 여러분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혹은 어떨 수 있습니까? 0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딱 0인 지점이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잠깐 멈췄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반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증가함수라면 f'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수정한다면 수정하고 이 아이가 실제로 문제 푸는 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갖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할 때는 다음 함수 어떤 fx가 증가함수라면 이 아이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증가함수야? 그럼 이 아이의 도함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증가함수라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이 아이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에서 조건을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만약에 감소함수여도 마찬가지예요. 감소함수여도 마찬가지로 f'x 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0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면 자, 어떤 아이가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f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갖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이 증가하고 감소를 판별하려면 뭐라고요? f'x의 부호를 가지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부호 파악이 그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자, 밑에 확인 문제가 있어요. 자, 확인 문제를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에게 자, fx가 있습니다. 이 fx가 있는데 자, 여기가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직은 못 그려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f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f'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f'x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f'x는 3x제곱 빼기 3이 되고요. 자, 이 아이를 는 0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무슨 축이에요? X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아이가 자, 마이너스 1과 1. 자, 여러분, 우리가 도함수를 분석할 때는요, Y축을 굳이 그리지 않고 무슨 축만 그리시냐면 X축만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린 도함수는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아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 그렇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건 양수,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건 F' 값이 음수란 얘기죠. 이렇게 양수랑 음수값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F' 여기 위에 있는 모든 F' 값은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란 얘기야. F' 값이 양수.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다 아래 있죠. 그럼 이 F' 값은 이거 F'의 함수값이 모두 음수일 거죠. 그럼 여기는 F'이 음수. 이쪽에 있는 거는 다시 뭐가 될 겁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가 뭐를 결정하냐면 원래 그래프가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얘는 뭐 하고 있을 거고 감소하고 있을 거고 얘는 증가하고 있겠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연속인 그래프예요. 1차, 2차, 3차,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입니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려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증가하다가 그죠? 요 지점이 F' 여기 보세요. F'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는 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게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0 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면서 다시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한 이렇게 된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fx의 대충의 그림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충의 개형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증가하고 감소만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은 닫을게요. 마이너스 1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0이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는 증가하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또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어떻게 된다? 닫힌 구간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시 또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는 열어야 되겠죠. 끝이 없으니까 여기는 다시 뭐 합니까? 증가합니다 라고 구간의 기호를 써서도 증가랑 감소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배우는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하고 감소의 상태를 그리다 보니까 이 3차 함수가 대충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구나. 이걸 배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가 판정이 되면 원래 함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2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fx예요. 자, fx에서 x의 세제곱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7이다. 얘를 갖고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고 그래프 모양까지 우리는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f'x를 구할게요. 얘는 3x의 제곱 빼기 12x 더하기 9고요. 는 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라서 이 f'의 x 절편을 구한다고 치면 여긴 1과 뭐만 중요해요? 3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x축만 그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잘랐을 때, 그쵸? 여기는 다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증가하는 구간, 여기는 뭐 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여기는 뭐 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자, 증가했다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0 다시 감소했다가 미분계수가 0 증가했다가 이렇게 된 그림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거 증가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x가 1일 때 y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f1 값을 구할 거예요. f1 값은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7이라서 17에서 6을 뺐으니까 11, 1, 11을 지나간다. 자,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0일 때 y절편이 2.7 이렇게 잡을게요. 그쵸? 그 다음에 3일 때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f3은 여기다 집어넣은 3, 3, 9, 3, 27 빼기 3, 3, 9, 28 그 다음에 3, 9, 27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그쵸?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3, 3, 9, 3, 27 3, 3, 9, 6에 여기구나 3, 3, 9, 6에 54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합쳐서 없어지니까 7이 됩니다. 아, 얘는 여기가 되는구나. 7.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이쁘게 그려주면 y절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내려갔다가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특징을 살려서 여기랑 여기가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이 그래프는 fx의 완벽한 그림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증가하고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 여기는 증가 그쵸? 그 다음에 1부터 3 여기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다시 증가 이렇게 그려주면 증가랑 감소의 상황도 다 살펴봤고 우리는 얘를 통해서 완벽한 그래프까지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도함수를 통해서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 두 번째는 4차 함수예요.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풀이에다가 이 필기를 꼭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여기 잠깐 지우고 필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특징.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자,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쓸까요? 최고차항의 개수. 이 개수의 부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1차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차를 봤을 때 기울기 역할을 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A라고 났을 때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를 나누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잖아요. 그럼 항상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게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1차 함수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 위,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외웠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위. 그쵸? 오른쪽 위로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자, 여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 그쵸?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항함수는요. 얘는 1차죠. 1차는 일반적으로 한 번만 구부러집니다. 2차는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구부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2차라서. 여기도 한 번, 두 번.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쯤 얼핏 3차 기억나세요? 그쵸? 얘는 자, 오른쪽 위로 향해끔 하나, 둘, 셋. 오른쪽 위로 가면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그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4차까지 생각을 해볼까요? 오른쪽 위로 가게끔 이렇게 W 형태처럼 되어 있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 4차. 그 다음에 오른쪽 어떻게 되는 거? 아래로 가는 것 여기도 4차. 일반적으로 4번 정도 구부러진다는 거죠. 자, 이게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요 정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요 정도는 자,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알려면 좋냐면 X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기예요. X절편 이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우리가 여러분 2차 함수라든가 1차 함수를 통해서 자, 일단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럴 때 이 아이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가 실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일단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때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이 알파하고 베타에서 바로 뭐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쵸? 그럼 이렇게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x절편의 역할이 그런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그림의 형태도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알파예요.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얘기죠. 그쵸? 접한다. 여기서 뭐 한다? 접한다는 거예요. 이 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얘는 F 알파가 0이면서 동시에 F 프라임 알파도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될 땐 이 그래프를 어떻게 쓰는 거죠?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는 근을 갖는 거예요. 즉 이런 모양으로 된다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절편이 존재해요? 아니에요? 안 하죠. 여기는 지금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허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차 이상의 그래프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까쯤 했었던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fx가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3중근이죠. 얘는 3중근입니다.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미분해 보세요. 얘 f 프라임 x는 3의 x 빼기 알파 제곱의 속미분하면 1인 거니까 얘는 f 프라임 알파도 0이죠. 오, 얘랑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얘는 3중근인 거죠. 얘도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실근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면서 미분계수가 0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알파인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 아니죠. 그쵸? 접선의 교육이 봐봐요. 이거 0 아니잖아요. 얘는 그럼 이거는 그냥 x 빼기 알파라는 실근 하나 갖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맞닿아서 미분계수 0이면서 다시 올라가. 이런 형태는 보자마자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3중근의 형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3중근의 형태다. 이렇게 X절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아이의 모양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를 잠깐 수업하고 필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그러면 제가 문제 연습을 잠깐 시켜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fx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 이렇게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게 3차거든요. 이제 x 절편을 이용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이니까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자, 얘는 실근이고 얘는 중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근은 뚫고 지나가고요. 중근은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딱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게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나는 fx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알파에서도 중근이고 베타에서도 중근이에요. 그럼 둘 다 접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얘도 똑같이 어디예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죠.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여기 이 지점에서 뭐야? 미분계수가 0이면서 중근인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가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그래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 지점에서 중근 갖고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이 지점에서 다시 중근을 갖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절편 이용해서 또 해볼까요? 이번엔 fx가 이번에 x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x 빼기 베타다. 이런 4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렇게 잡고 여기가 알파이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얘도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얘는 실근이기 때문에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얘는 3중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 됐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3중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알파이면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내려가던가 아니면 여기가 알파일 때 이쪽에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미분계수 0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미분계수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한 번 해볼까요? fx가 여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번엔 여기에는 x 빼기 감마의 제곱 이렇게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자 연습을 한다고 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났다고 쳐볼게요. 그때 여긴 중근이니까 여기서 시작하죠. 중근 올라가죠. 그 다음 실근은 그냥 내려가고 그냥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거다.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X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처음엔 낯설어도 자꾸 연습하시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게 맞아요? 라고 자꾸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를 잘해야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잠깐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2번의 2번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가 있고 이제 증간표를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이의 도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f'x는 4x의 세제곱 빼기 4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함수는 원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x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일단 0이라고 두고 x 절편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4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 x 빼기 1 이퀄 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f'은 무슨 축만 그려라? x축만 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오른쪽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리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 왜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여기는 아래쪽 마이너스, 여기는 위쪽 플러스, 여기 아래쪽, 여기가 위쪽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런 대충의 형태가 될 거고 어느 정도 내려왔고 올라왔는지는 함수값을 직접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자 0을 집어넣으면 0일 때는 6이 되겠네요. 그쵸? 0일 땐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놓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은 1 빼기 2 더하기 6이라서 7에서 2를 뺐으니까 5. 한 이쯤 여기를 5라고 둘까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그쵸? 1을 또 집어넣으면 f1은 또 똑같네요. 1 빼기 2 더하기 6이라서 아 얘도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미분계수가 0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Y축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증가 감소만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증가. 다시 0서부터 1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다시 뭐 합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라고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76번 가보도록 할게요. 276번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수 fx가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하도록? 증가하도록 라고 얘기했어요. 자, 증가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 푸는 팁에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f'x는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이 아이로 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얘를 미분해주면 x제곱 더하기 몇 x? 4x 더하기 k고요. 이 i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즉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에요. 즉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항상 이 i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축보다 모두 위에 있거나 아니면 축을 딱 한 군데 접하거나.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붕 떠 있으니까 x절편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 i는 판별식이 0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풀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B'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K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처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76번에 1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76번에 2번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닫힌 구간 1서부터 2 사이에서만 감소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증가하고 감소랑 관계가 있는 건 도함수의 부호만이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4예요. 이 아이의 증가랑 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x축을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x절편을 끊고 지나가야 돼요. 끊고 지나가지 않고 축 위에만 있으면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기가 증가하는 영역일 거고 여기가 감소하는 영역, 여기가 증가하는 영역일 거예요. 근데 이 감소하는 영역, 요 아이가 어디서부터 어디 1부터 2까지가 모두 감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 사이에 1과 뭐가 존재해야 된다, 2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x절편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므로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1과 2가 이 증가하는 영역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즉 여기나 여기 파란색 영역 속에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는 상관없어. 1이어도 돼요. 그쵸? 여기는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f'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2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근의 위치를 물을 때 판별식,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뭐가 결정하죠? 축의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1과 2가 반드시 여기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축이라고 놨을 때 나 여기랑 여기가 1하고 2여도 상관없고 여기랑 여기가 1하고 2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1과 2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어느 구간에 다 존재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축은 1하고 2하고의 관계에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공통 범위로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부터 먼저 보면
자, 저는 짝수 공식을 쓰겠습니다. 4분의 B는 B'의 제곱 빼기 A인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A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니? 당연하죠. 12가 이미 0보다 크고 A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I는 all, 항상 성립해요. A가 모든 범위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1인 거니까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F'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4, 3, 12 더하기 몇 A? 4A 빼기 4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4A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가 8인 거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A는 뭐보다도 마이너스 2보다도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 둘의 공통 범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도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영역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범위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라든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단계, 그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 I가 바로 도함수의 뭐가 결정한다? 부호가 결정한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 X절편을 이용해서 중근, 삼중근, 실근을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다 잘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대 극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